네, 일단 전쟁에 대한 영향권을 좀 분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좀 속보죠. 예. 오늘 유가가 100달러가 도달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유가가 100달러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국에 대한 영향권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정확히 100점 선물지수 대비 평가로 100.54까지 도달하고 잠시 시장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다시 주고 있어요. 네. 이 앞으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오늘부로 올라갔죠. 장기화 가능성이. 이런 군사적 긴장 그리고 대지에 대한 장기화요. 네,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속보를 들으시겠지만 네. 오늘 미사일 들어갔고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 CNN에서 계속해서 이제 속보를 전하던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격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그 방탄복을 입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탱크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게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요. 리얼. 근데 문제는 이 장기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변화를 미리 네. 예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유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이제 120달러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오늘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옥수수, 네. 혼 관련해 갖고 이제 생산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최대 수출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지금 러시아가 뭘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지 네. 비중이 높은 지수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그렇겠네요. 왜냐 공급적인 제한이 모두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천연가스, 예. 유가는 사실 좀 뺄게요.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옥수수, 밀 가장 좋죠. 오늘 옥수수 지수도 폭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밀 그리고 대두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좀 콘 한번 차트 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건 제가 러시아, 네, 세계 최고의 또 밀 네. 수출국인데 제가 옥수수 차트를 여기서 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옥수수 차트를 또 보는 날이 오네요. 이게 제가 항상 이제 글로벌 시황 다루고 네. 이제 유가나 금에 대한 가격 그렇죠. 이제 대중적인 상품성 제가 왜냐면 옥수수는 취급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 이제 커피까지는 봤었는데 커피까지는 봤어요. 네, 이제 근데 옥수수를 한번 보게 되네요. 러시아 때문에 옥수수를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상황. 이게 단순히 물가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네. 생산국에 대한 어떤 전쟁 발발 영향 이걸로 좀 밀접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웃으면 안 되지만은 그쵸. 저희 신세계에서 옥수수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영향권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연동이 되면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향후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런 지속적인 급등에 대한 요인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추격적인 매수지만 당분간 한 달 동안에 대한 상승세는 좀 파격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격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러시아 관련해 갖고 이제 최대 생산에 대한 상품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추격성 매수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로 잠시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로. 근데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그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 지수 설명하고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 지수가 네. 금일자로 40% 가까이 하락했어요. 예. 체감상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40% 하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 지수가 그죠, 이렇게까지 그죠. 빠질 수 있는지는 이건 정말
이래 없던 일 아닌가요? 전례 없죠? 금융 위기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현실적으로. 이 러시아 국민들이 좀 괜찮을지.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보시면 아시지만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체감상 일봉 차트가 더 낮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게 3일 동안 일어난 지수에 대한 변화입니다. 현재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네. 오늘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더라고요. 금지해야죠. 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더 탄력을 붙이는 상황인데 아우, 그래프 무섭네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지수가 이제 1700가 상단에서 계속 버티다가 예.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600포인트까지 도달했어요. 50% 이상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3, 4일 만에. 이게 리먼 사태 때 일어났던 대비 효과보다 지금 더 커요. 사실상. 여러분들 주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왼쪽이 리먼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이죠. 정확하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요인. 이게 직접적인 이제 증시에 대한 변동 요인이에요. 이 당국의 어떤 전쟁 반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근데 코스피나 나스닥에 대한 지수는 하락세는 들어가지만 이제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권에 대한 범주 내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선 가까이 이제 다시 붙는 상황이 연출됐고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제 13,000 라인이죠. 13,000 라인까지 오늘 접근을 했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 이제 접근해야 될 상품이 사실 증시 관련성보다 사실 이제 옥수수, 천연가스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증시 코스피에 대한 영향권은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권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큰 변함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이어서 좀 가겠지만은 유가가 100달러 돌파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WTI도 100달러, 브렌트유 네. 같은 경우는 105달러 터치했고요.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한 대처로 비축유 방출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진행이 된다면 네. 유가에 대한 이제 상승세는 멈출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내다보는 게 비축유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일전에 비축유 얘기를 한번 꺼냈었잖아요. 예. 그 에너지 장관이. 그렇죠. 이제 카드를 만지작 네. 했었죠. 실제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부러졌었잖아요. 그렇죠. 보이콧 선언에. 그때. 네, 보이콧 선언에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좀 냉담할 거예요.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네. 사실. 왜냐면은 지금 비축유 방출을 이제 공동으로 방출하는 상황을 또 전개해야 되는데 예. 보니까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정도가 네.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쉬운 것 일이 같고.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저게.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게 방출이 이루어질지 의문감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네. 한번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방출하고 나서 시장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미국이 양치기 소년격이 됐네요.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 한번 부러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좀 기대치를 안 할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비축유가 방출이 들어가더라도 상승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막는 효과, 즉 하락에 대한 전환 효과를 드러내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유가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을 때가 63달러에서 매수 이것만 봤어요. 80 후반까지는 쉽게 도달이 가능하다
라고서 언급만 하고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제 유가 관련해서 언급은 안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급등적인 요소가 모멘텀이 나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세 가능하다. 지금 나오는 비축료 관련 방출은 실제로 실현화될 시 그때 대응하셔도 있지 않습니다. 시장 심리가 따라가질 못할 거예요. 이미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밀, 옥수수 이쪽에 좀 포커싱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대 생산국의 러시아인 직접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격성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오늘 코스피가 3% 하락했죠? 3%. 네. 예, 이제 2650선에서 좀 이제 2% 멈췄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좀 사실 많이 언급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이제 2600선 관련해 갖고 네. 도달이 한 번 더 될 것이다. 예. 오늘 2700선 붕괴됐죠. 예. 저점에 대한 형태는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매집에 대한 다시 재평가를 하는 시기는 2600이 깨지고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폭락하면서 개인들은 1조가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복성에 대한 가능성이 네, 저는 하지만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네요.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구조는 아직 탄탄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빅쇼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빅쇼트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은 2008년 리먼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난리 납니다. 예. 한 나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빅쇼트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한 50%, 그보다도 더 떨어지네. 50% 하락해 드러나죠. 어마무시하네요. 여러분들 그 하락에 대한 속도가요. 네. 이제 한 6개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좌 보기 싫어지겠네요. 네, 패닉 와요. 정말 패닉. 하지만 이제 해외 선물,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거래를 통해서 좀 해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트레이딩에 가까운데 네. 옵션은 저는 현실적으로 옵션 거래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큰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웬만하면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고. 예. 왜냐하면 옵션을 이제 밥 먹듯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많이. 이제 양매도에 대한 전략을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이 많이 이루는데 네. 이제 개인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올려서 양매수 전략을 많이 펼치거든요. 이제 옵션을 하시는 분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극단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옵션에 대한 트레이딩은 최대한 자제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옥수수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트레이딩이 주포를 이루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어떤 증시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수는 직접적으로 40%가 빠졌습니다. 40%가. 미증시 코스피 대비해가는 너무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을 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가, 천연가스 이런 부분 원자재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쪽으로 트레이딩을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만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네. 한국금통위 결과가 있었죠. 네. 금리를 동결했죠. 네,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물가 전망치 상향, 연 2회 금리 인상 예고 이 정도입니다. 물가 전망치 상향 그리고 연 2회 금리 인상 예고. 네. 무슨 뜻이냐? 뻔한 결과였다. 네.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이 드러났고 그리고 대선 전이라는 이제 내부적 이슈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1.25%, 연 2회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1.75%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연 4회 금리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를 커플링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이루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제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는.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 상향치를 조정했다. 연 2회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 미중시에 대한 흐름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간다. 이 정도만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쟁 관련해서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을 궁금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 받아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